뭔가 잘라내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전체적으로 펴서 올리는 것이 위트임 진화생물학적인 내안각 성형술의 주된 프로시저가 되겠고요. 앞트임이 기존에 뭔가 앞부분을 째서 하는 수술법이었다면 원장님의 위트임은 절개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앉았던 거를 위로 다시 돌려놓는. 절개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작은 절개가 들어가고요. 살을 잘라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또 달랐네요. 네, 뭔가 잘라내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전체적으로 펴서 올리는 것이 위트임 진화생물학적인 내안각 성형술의 주된 프로시저가 되겠고요. 간혹은 피부를 일부 조금 잘라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아주 많이 처져 있는,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일래스틱해서 많이 쭉쭉 늘어나면서 밑으로 많이 처져 있는, 눈이 아주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일부에서는 아주 미량의 피부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이제 앞머리 쪽이 처지면 위트임을 하시는데 안검하수랑은 다른 건가요? 네, 안검하수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안검하수라는 용어는 눈꺼풀 속에 있는 눈뜨는 근육의 힘이 부족한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것을 우리가 눈매 교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눈매 교정이라는 것은 이 아이라인 자체를,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아이라인 자체를 더 올라가게 하는 수술이고요. 이 위트임이라는 수술은 아이라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라인 위로 이렇게 흘러내려던 살을 위로 걷어 올려서 아이라인을 노출시킴으로써 눈머리 흰자 부위가 더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디서 끝내도 되겠는데요? 너무 정리 잘해주셔가지고. 눈을 조금 더 이렇게 시원하고 좀 크게 보이고 싶은 경우에 위트임, 앞트임 이런 걸 같이 뭐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눈이 커지는 효과는 쌍꺼풀 수술이 제일 크다고 봐야겠죠. 쌍꺼풀이 없는 눈은 대개 눈머리 쪽에서 살이 흘러내리면서 아이라인이 덮이고 눈동자까지 일부 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인들이 눈이 적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쌍꺼풀 수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눈을 뜰 때 눈꺼풀 피부를 눈 뜨는 근육이 붙잡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로 당겨서 올려주는 것이죠.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눈의 80% 정도가 사실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이 앞쪽에 20-30% 정도를 충분히 같이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 이 위트임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트임 내안각 성형술이 같이 동반되어야지 우리가 눈머리 안쪽까지 아이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 아웃 라인이나 이 아웃 라인 쌍꺼풀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질문이, 요거는 사실 대본에 있는 거긴 한데 답은 저는 알겠거든요. 위트임을 하면 몽고주름이 사라지나요? 이런 질문이 좀 접수가 됐었는데, 지금 몽고주름이라는 말도 이제는 써서는 안 되는 거고, 위트임을 하면 결과적으로 흘러내린 주름이 없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사실 몽고주름을 제거한다는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몽고주름을 개선한다라는 표현을 사실 과거에 신문기사나 칼럼 등에 많이 썼고, 최근에는 이 몽고주름을 제거한다라는 용어보다 이 개선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어쨌든 이 몽고주름은 제거해야 될 못이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펴서 쌍꺼풀 수술에 좀 더 적합한 환경으로 눈머리를 해부학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쌍꺼풀 수술 얘기도 나오고, 뭐 위트임, 앞트임 굉장히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용어가 되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안각 성형술이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이 앞트임, 위트임을 막 구별을 하려고는 하지만 헷갈리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내안각 성형술이
어떤 본원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거에는 이 내안각 성형술이 피부판 개념의 앞트임 수술이었고, 현재는 진화 생물학적인 개념의 위트임 수술로 이행되고 있는 어떤 가도기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아직도 혼동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OX 퀴즈로 이번에도 함께 문제를 맞춰볼게요. 첫 번째 OX입니다. 위트임을 하면 아웃라인 변경이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이거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힌트를 얻었거든요. 이렇게 쌍꺼풀을 슬쩍 얘기하시면서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쌍꺼풀의 형태를 보통 인라인, 인아웃라인, 아웃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보통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설명들을 보시면 인라인, 인아웃라인, 아웃라인 쌍꺼풀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이 몽고주름입니다. 네, 이 몽고주름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쌍꺼풀이 들어가면 인라인이라고 하고, 몽고주름에 걸쳐서 눈꼭지까지 와서 끝나면 인아웃라인, 그리고 몽고주름 위로 쌍꺼풀이시면 아웃라인.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분류에는 어떤 몽고주름이라는 고정관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는 이 쌍꺼풀 수술의 어떤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면, 기존에 이 몽고주름이 가지고 있는 긴장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몽고주름이 강한 사람들은 그 아래쪽으로 인라인으로 쌍꺼풀을 디자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피부판 개념의 앞트임 수술로는 그 긴장력을 해소하고 아웃라인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분류의 개념이 생겨났던 것이고, 또 그 아래에서 어떤 수술 원칙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현재 어떤 진화 생물학적인 위트임 개념이 들어가면 이러한 긴장 조건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쌍꺼풀 라인의 디자인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구해봤죠. 네. 기존에 쌍꺼풀의 어떤 환자분의 눈꺼풀에 걸린 긴장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쌍꺼풀을 더 크게 디자인할 수,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인아웃이나 아웃라인 쌍꺼풀을 디자인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었던 환자분들이 지금은 좀 더 시원한 아웃라인이나 인아웃 라인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내안각 성형술의 가장 큰 의학적 의미는 성형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눈머리의 일부를 크게 하는 표면적인 효과보다 이 쌍꺼풀 수술과 관계된 어떤 이 긴장 해소 효과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그럼 전 여기서 두 번째 문제 정답을 알겠네요.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위트임까지 같이 하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컨닝의 귀재입니다.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이 내안각 성형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과거의 몽고주름 관념을 폐기하고 진화 생물학적 개념으로 이 눈꺼풀 해부학을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위트임이라고 부르는 내안각 성형술은 이 동양인의 쌍꺼풀 수술, 아시안 더블 아이리드 서저리의 중요한 핵심적인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환자분이 쌍꺼풀 수술을 인라인으로 아주 작게 원하는 경우, 기존에 주어진 눈꺼풀의 어떤 긴장 조건 아래로 작게 원하는 경우는 이러한 내안각 성형술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결과가 되게 미용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그렇기 본인은 때문에 약간 작게 원했지만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까지 작다고 약간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대부분은 결과가 막상 붓기가 빠지고 몇 달 지나면 환자분들이 후회하는 경우가 사실은 티가 대부분입니다. 안 난다. 네. 수술은 했지만 내 쌍꺼풀이 어디 갔지?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근데 누굴 탓하겠어요. 본인이 네. 그렇게 원했는데. 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이 한국 여성의 눈꺼풀 조건에서는 이 눈머리 주위의 긴장 구조를 해소하는 내안각 성형술이 쌍꺼풀 수술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쌍꺼풀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함께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또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여쭤볼게요. 위트임 수술, 내안각 성형술 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흉터입니다. 흉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흉터가 아예 안 남나요? 네, 어떤 수술이든 사실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은 흉터가 없다라는 표현은 사실 과도한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이 위트임 수술도 눈머리 이 긴장선을 따라서 사실 작은 절개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가 아예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개선이 짧고 이 내안각 주위에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사실 이 흉터선이 환자분들에게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고 두세 달 지나면 사실 거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으로 문제가 될 일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회복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였는데 두세 달 정도면 흉터가 없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회복 기간을 그렇게 보면 되나요? 두세 달?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근데 사실 이 실밥만 뽑고 나도 사실은 절개선은 사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붓기와 멍이 해소되는 한 2주 정도 보시면 되게 짧네요. 그러면 그 2주 동안은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린다든지 그래도 네. 되나요? 저는 보통 이 내안각 성형술 후에 실밥을 5일 후에 뽑게 되는데요. 저는 보통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이 화장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실밥 뽑고 나서 2, 3일 후면 사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죠. 네. 아이라인 없이 하루도 하루가 길거든요. 네, 그럼 그러게요. 렌즈는 껴도 돼요, 원장님? 렌즈는 사실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한 2달 정도는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안각 성형술은 눈꺼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붓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2, 3주 후면은 끼셔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쌍꺼풀하고 같이 한다면 사실은 한 2달 정도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렌즈도 사실 쉽지 않은데 큰 맘 먹고 수술 상담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